여러분, 굿모닝입니다. 좋은 아침이고요. 어, 여러분들한테 이번 시간에는 또 주식을 하면서 여러분들 만약에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매수해서 매도해가지고 수익이 발생하면은 그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을 내는데 특히 우리 해외 주식 있잖아요. 해외 주식. 해외 주식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조심해야 할 게 양도소득세가 있어요. 양도소득세를 깜빡하고 잊고 내면 큰일 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또 세금 요즘 민감하죠. 그래서 그 세금에 관련된 내용이 좀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게 뭡니까? 이 테슬라죠. 테슬라 쪽에 전기차 하면은 벌써 이제 고유 대명사가 된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해외 주식 해가지고 테슬라로 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양도세로 많이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억울하게 좀 내는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좀 굉장히 괴로운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이 벌면 또 많이 내야 하는 게 그게 또 현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 A증권사에서 이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라는 문자를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해 보니까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죠, 일종의 서학개미가 됐어요. 돼가지고 이제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막 주식 사고 팔고만 했지 설마 세금 내겠나 했는데 결국 이분은 보니까 테슬라로 해가지고 해외 주식 투자로 번 돈 한 4,200만 원 정도 벌었는가 보네요. 그래도 상당히 많이 벌은 거죠. 테슬라를 해가지고 4,200만 원 벌었으면은. 그래서 올해 들어서 보유 종목들이 이제 떡락해가지고 손해가 큰데 2달치 월급을 토해내게 생겼다면서 양도세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가지고 이제 마음이 급한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는가 봅니다. 해외 주식 양도세 신고 시즌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지난해 미국 주식 투자 열풍이 이제 불면서 양도세 납부 대상자가 급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니까 지난해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결제 금액이 한 216조 원입니다. 216조 원. 2019년에 4.8배예요. 엄청나죠? 216조 원이면은 신고 기한이 이제 한 달여 앞으로 이제 다가와요. 그러면은 양도세 신고 대란 사태도 우려되겠죠. 신고 방법을 모르거나 자신이 납부 대상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부분. 특히 줄이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기존에 하시는 분들도 잘 몰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 투자는 사고 팔고 해서 얻은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거예요. 대주주가 이제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사람을 대주주라고 하죠. 그러면 대주주가 아니면은 양도세가 없는 국내 주식 투자와는 좀 다릅니다. 지난해 해외 주식 투자로 돈을 벌었다면은 다음 달에 1에서 31일 한 달간 자진 신고하면 세금을 내면 돼요.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안에 결제한 전체 해외 주식 매매 차익입니다. 결론은 1년 동안이죠. 매매 차익에서 250만 원을 공제를 해요. 250만 원을 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양도세 22%를 내는 겁니다. 양도세 22%. 여기 안에 이제 지방소득세 2%, 지방소득세가 2%가 있겠죠. 2%가 포함되어 있죠. 여러 종목을 사고 팔았다면은 손익을 한번 잘 계산해 봐야 돼요. 자기도 모르게 막 사고 팔고 많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테슬라 주식 예를 들어서 이제 1,0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럼 애플 주식 투자로 한 300만 원 손실을 봤어. 그러면은 700만 원이죠. 700만 원. 1,000만 원 벌고 300만 원 손해 봤으니까 700만 원에서 거기서 이제 얼마를 빼냐? 250만 원을 빼겠죠. 250만 원을 빼면 450만 원이 남아요. 그러면 450만 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450만 원. 450만 원 내고 여기 450만 원에 대한 양도세율 22%가 결국 양도세가 99만 원 되는 거네요. 99만 원. 연간 수익이 250만 원보다 적거나 손실을 봤다면 안 내도 됩니다. 그래서 양도세는 1년에 한 번만 낸다. 1년에 한 번을 냅니다.
그 본인이 납부 대상인지는 이제 증권사에 보면은 그 주식거래 애플리케이션 있잖아요. 앱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대부분 그 해외 주식 양도소득 금액 조회가 기능이 있습니다. 양도소득 금액 조회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혹시라도 해외 주식 하는 분들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 단 해당 그 증권사 앱에서 거래된 그 해외 주식만 계산하기 때문에 여러 증권사 앱을 통해서 그 주식 거래한 경우는 각 앱에서 금액을 조회한 뒤 합산해야 돼요. 신고는 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가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면 된답니다. 홈택스. 참 어떻게 보면 이 세무 관계는 상당히 머리 아파하더라고요. 저도 한 번씩 가보면 세무서 가면은 참 복잡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는지 좀 쉽게 단순하게 하면 좋을 텐데 아직까지 제가 볼 때 세무 행정이 상당히 좀 까다롭고 번거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세무사들한테 이제 대행을 많이 하죠. 다 돈 주고 이제 하는 겁니다. 또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복잡해요. 세무는. 일단은 그래요. 지금 주린이로 이제 서학개미 대열에 이제 합류한 뒤에 이제 처음 신고 대상자가 됐다면은 이제 우왕좌왕 가능성이 커요. 우왕좌왕하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그 삼성증권의 그 세무 전문위원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걸 보니까 특히 해외 주식 매매를 자주 했거나 국내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에도 해당하면은 금액을 계산하기 좀 까다로울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봐도 까다롭더라고요. 이거 복잡하고. 만약에 해외 주식 거래로 250만 원 이상 차익이 생겼는데도 신고를 적게 한다거나 하지 않으면은 그 납부 세액의 각각 10%, 20%를 이제 가산세로 물립니다. 가산세. 여기다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과되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하루당 0.025% 붙는 거예요. 0.025 추가로 붙습니다. 그래서 연 9.125%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성실하게 세금은 내야 한다는 거. 괜히 뭐 탈세하면 안 됩니다. 괜히 그러다가 걸리면 나중에 블랙리스트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양도세 신고가 버겁다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증권사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할 겁니다. 그리고 사학개미들 특히 이제 급증했잖아요. 그래서 주요 증권사들은 무료로 신고를 대신해 주기도 한다 하네요. 그래서 삼성증권, 뭐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23일까지, 뭐 KB증권은 다음 달 14일까지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십시오. 뭐 신한금투도 한 다음 달 24일까지 해준다네요. 그래서 대행 수수료 뭐 2, 3만 원을 받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증권사 어플들 한번 챙겨보시고 내가 과연 진짜 이게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관련돼서 그 홈택스 등을 통해서 직접 신고는 5월에 하면 된다고 하네요. 그 증권사 대행 서비스는 신청 기한이 있어서 서두르는 게 좋다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혹시라도 뭐 주린인데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얘기 드리는 거고 하여튼간 뭐 해외 주식 많이 한다고 해서 수익을 많이 벌면 좋겠지만은 결국 양도소득세도 만만치 않다는 거 여러분들 그 잘 챙겨서 한번 보십시오. 양도소득세 이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아까 말했죠. 22%.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주주가 아닌 이상 그냥 국내 주식도 나쁘지 않다. 뭐 그런 얘기도 한번 해드리고 싶고 아니다. 뭐 미국 주식 좋아. 난 미국 주식 할래 하면은 미국 주식도 좋아요. 좋으면 좋은데 우량한데 잘 투자해가지고 꾸준한 수익 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잠시 한번 양도소득세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요.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